자, 확률 분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오늘 이쪽 위주로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산 확률 분포를 했고 이산 확률 분포표를 표 만드는 거 있지. 그게 이산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씩 세 가지고 확률 변수가 직접 눈에 보이는 애들. 알았지?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1, 1, 2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애들이 이산이다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대표적인 예가 이항 분포였지. 이항 분포 쉽죠. 오히려 이쪽은 여기가 어려워요. 확률 분포 표 쪽이 어려워. 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항 분포는 기호가 뭐였어? x라는 확률 변수가 따른다라는 표시야.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 풀 때 1, 2, 3 이런 기호 뭐 10 이런 기호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기호도 수학 기호인데 그게 따른다는 뜻이다. 뭐 다른 데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x가 따른다 이항 분포를. 근데 이게 횟수나 개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 시행 횟수가 n번일 때 그때 한 번당 나오는 확률이 p다. 그래서 확률이 뭐예요? 평균이 np였고 그 다음에 분산이 np의 1만 p였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또 사실 내용 요약하면 한 두 줄이면 끝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친구의 확률 질량 함수.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 오케이? 그러니까 P의 전체 X가 내가 이제 이 시행 N번 중에서 특정한 상황이 X번 나올 확률이란 뜻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B에 15의 6분의 1이야. 뭐 주사위로 따지면 1이 나올 확률이라고 칠까요? 그 15번 던졌어요. 내가 니네한테 야 P의 X에 3 이건 무슨 말이야? 6분의 1짜리가 몇 번?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죠. 그럼 전체 15분 중에서 3번일 거고, 그러면은 이 6분의 1은 독립시행이니까 몇 번? 3번 나올 거고, 나머지 12번은 확률이 뭐겠니? 그 6건이겠지? 쉽잖아. 포인트는 서술을 안 깎이려면 여기 무조건 여기 나온 숫자, 이 x는 이거 안 쓰면 깎여요. 0부터예요. 알았니? 이항 정리도 보면은 n제곱이 항이 몇 개야? n 플러스 1개죠. 무조건 0부터 출발하는 거 꼭 적으셔야 돼. 알았니? 근데 이항 분포만 적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다 적어야 돼요. 실제로 니네가 했을 때 식을 만들 수도 있어. 식 만드는 그 애들도 있는데 이해되니? 왜? 서수 있냐고. 서수? 다행이다. 알지? 그리고 여기는 확률이 이거야. 그래서 NCX에 P의 X제곱 1-P의 N-X.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확률을 보면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이항분포란 말을 안 해도 저렇게 생겼으면. 알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연속으로 갈 거야. 그러면 평균은 책들 보면 다 되어 있어요. 평균은 원래 평균 정의가 뭐였지?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 곱하고 다 더하는 거지. 저번에 내가 기억나죠? 여기다가 내가 평균 구하고 싶은 거를 별이라고 하면 알았어? 시그마 뭐 K를 여기는 이항분포는 0부터지만 대부분 1부터죠. K를 0부터 N까지 해가지고 이 별하고 누구랑 그거에 맞는 확률하고 알았어?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하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평균 어떻게 원래 구하냐면 증명 과정 다 이건데 이 평균은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X로 해줄까요? 네, X로 할게. 알았지? 알았어? 그러면 X가 0부터 N까지 그 나오는 횟수도 X거든. 그래서 X 곱하기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아니 요거 NCX. 그 다음에 P의 X제곱에 1-P의 N-X를 하는 거야. 알겠죠?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니네 컨비네이션 정의 다 알아요. 컨비네이션 정의가 얘가 뭡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x의 팩토리얼 그리고 x팩인데 이게 약분이 하나 돼버려요. 근데 이게 컨비네이션 되려면 얘네 둘 모양은 상관없는데 얘네 둘을 뺀 게 이거여야 되거든. 근데 n-x는 n에서 x를 뺀 거야.
n-x는 고정관념을 깨야지. 이건 n이랑 x를 뺀 게 아니라 n 플러스 얼마에서 x 플러스 얼마를 뺀 거랑도 같잖아.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맞춰주냐면 무조건 이제 모양은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얘가 약분이 되면서 여기 몇 팩? x 빼기 1팩이 되죠. 그러면 얘도 그걸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팩도 희생을 해요. 나도 n을 하나 던져놓게. 그 밖에 시그마 밖으로 던져. 알았지? 던지고, 알았어? 그러면 시그마 x가 0부터, 근데 어차피 이제 1부터로 바뀌긴 하거든. x-1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돼? n-1팩이 됐지. 그럼 n-1팩이랑 x-1팩이면 두 개 뺀 게 이거 맞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n-1 c에 x-1로 바뀌어요.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봐봐.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 위치 보시면 요거랑 이게 똑같아야 되고 이 자리에 이거 두 개 뺀겨와야 되거든. 근데 아직 p는 몇 개야? x개고 1마p가 몇 개니? n-x개인데 이거 두 개를 빼면 이거 맞아. 이거 됐어. 오케이. 근데 얘는 개수가 돼. 남죠. 그래서 너도 하나 나와라. 응. 이해됐지? 그럼 모양이 얘도 똑같이 뭐야? 전체 확률인 거야. 확률이잖아. 이거 확률 질량함수 요 모양이잖아. 근데 전체 확률이니까 얼마야? 확률 다 더하면 얼마? 1이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NP였던 거지. 오케이? 분산은 증명 어떻게 해? 똑같아요. 여기다가 재평평제로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분산 증명은 더 길어. 책들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엄청 길거든. 분산은 여기다가 분산의 정의가 뭐였죠? 뭐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x 빼기 m의 제곱의 평균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가지고 전개해서 찢으니까 컨비네이션 변형을 두 번 해야 돼. 빡세긴 한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이런 원리다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시그마 자, 봐봐 x를 0부터 n까지 3x 제곱 하고 여기다가 ncx 숫자로 나올 거야 아무튼 그 다음에 p의 x제곱에 1-p의 n-x 이런 느낌으로 식이 나왔다. 이거 계산해봐 라고 하면 진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계산해? 딱 눈치채야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확률이네. 어쨌든 확률 누구한테 곱했어? 3x 제곱에 곱했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의 평균인 거야? 3x 제곱의 평균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평균은 이가 3이 밖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만 찾으면 돼? 아,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구나. 어디서 찾아? 분산 가지고 재평평제를 거기서 갖고 오는 거야. 그런 거 보고 아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이번에는 이제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지. 제발 저 5가 평균이기를 바랍니다. 빨리 여기 숫자 나왔을 거라고. 그럼 빨리 뭐 해봐야 돼? NP를 계산해봐야 돼. 대부분의 NP가 5가 나오거든. 그럼 이게 평균이겠지. 그럼 X에서 평균 빼서 제곱, 편차의 제곱. 그거의 평균이니까 이 친구 이름은 분산이 되는. 근데 아쉽게도 평균 구해봤더니 3이네. 그럼 얘는 평균이 아니잖아. 그 분산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별거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에 그냥 이건 P라고 할게요. 통칭해서 P. 어? 그지? 그럼 하나씩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야? 확률에다 이 새끼 곱했으면은 제곱의 평균이구나. 얘는 확률에다 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의 2의 x구나. 되니? 이런 식으로 x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5는 그냥 25지. 25의 평균이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지? 그런데 이게 평균일 때는 뭐다? 분산이다. 저번에 그 재평평제 증명할 때 식하고 똑같고. 이런 거야.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항분포 나오면 오히려 좀 반가워해야 돼요.
식이 쉬우니까. 알았지? 요 느낌으로 가는 거.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시그마가 하는 일을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인테그랄이 하는 거야. 알았지? 시그마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가 말 그대로 연속 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알아둬야 될 주의사항이 어떤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이번에 얘는 밀도 함수라고 부르거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으면 거기 앞엔 다 씌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대부분 직선으로 나와. 알았지? 근데 곡선 나왔을 때는 간단해. 중요한 거는 전체 구간은 몰라. 근데 그 구간의 전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전체 넓이는. 확률의 합이니까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는 그러면 3의 함수값이 만약에 7분의 1이라고 칠게. 그러면은 요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면 이 친구는 x가 3일 때 확률은 7분의 1이구나. 자, 이걸 맞을까요? 틀릴까요?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이 이거야. 그럼 3일 때 확률이 이거구나. 왜 안 돼? 아니, 지금 기대 잘 뜨가고요? 왜? 부끄러워하지 마. 그대랑 부끄러우면 어울리잖아. 빨리.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함수값으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이 뭐예요? 확률이 넓이거든. 알지?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여기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을 어떻게 표현해야 맞냐면 구간으로. 얼마부터 얼마까지. P의 X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해됐지? 함수값은 줄 수 있지.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럴 수 있죠. F의 3이 7분의 1이야. 이런 조건을 줄 수 있어. 알았어? 이 그래프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저건 그냥 뭐야? 그냥 함수값인 거지. 저건 확률하고 상관이 없다. 주의해. 이해됐어요? 네. 저번 시간에 주의해야 될 게 뭐였지? 하나? 니네가 5개념 가질 수 있는 거. 저번 시간. 알지? 그게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서는 그거였잖아.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료가 고르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료가 고르다라는 게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오케이? 그래서 평균에 많이 몰려 있잖아. 그게 자료가 고른 거야. 표준 편차가 작아야 돼. 알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료가 고르다 이런 것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속 확률 분포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네드에서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틀려요. 알겠습니까? 이건 2, 3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래서 연속은 구간별 넓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 나오면 삼각형, 사각형 넓이 이야기인 건데 곡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곡선 나오면 적분을 하셔야 돼요. 3학년이니까 가능은 합니다. 원래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알아만 두시고 내신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데 그 시그마에서 평균 분산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시그마 대신에 누가 인테그랄이 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평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전체 구간이 A에서 B까지라고 칠게. 0이 여기 0이긴 한데 그냥 뭐 전체 구간 A에서 B라고 칠게요. 그럼 A에서 B까지 확률 밀도함수 fx가 있고 똑같아. 당연히 그대들이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나올 거야. 이해됐지? 어차피 2차, 3차 이런 게 나올 거지. 1차 나오면 누가 적분을 하니? 저거 넓이 구하면 되지. 그래서 x의 평균이니까 요 x가 그대로 x로 이렇게. 똑같죠? 시그마하고. 다르냐? 요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그 다음에 3x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체 구간을 fx에다가 누굴 곱해? 3x 제곱을 곱해서 적분을. 다 이런 거야. 혹시나 나오면. 내신 때는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오케이? 저번 이야기 아니고 돼지고기 나온 적 있어요. 마지막 번에서 적분으로 하는 거. 근데 수투 내용이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다. 예.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정계수가 있어. 어쨌든 하려면 어때야 돼? 일단 전체 합이 얼마야 돼? 적분값이 1이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미정계수 구하고 확률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어? 그 여기에 대표적인 함수가 누구냐면 정규분포.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어? 정말 중요하고 정규분포가 안 돼 있으면 뒤에 통계적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도 정규분포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여기서 거의 끝났는데 뒤에 정규분포랑 이항분포가 같아지는 비슷해지는 순간 할 때만 잠깐 나오고 하는데 정규분포는 정규분포까지 개념을 하고 여기 고쟁이 문제를 앞에서도 좀 풀어줄게요. 알았지? 자, 일단은 그 식이나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해야 되니까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쟁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뭐 개념 파트에 보면은 사실 통계는 개념 여기 나와 있는 게 진짜 개념 다긴 하거든. 필요하면 더 필기하는데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142번에 지금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미적분한 친구들은 그래프가 익숙한데 여러분들은 익숙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쌤이 이제 식만 설명을 좀 해볼 건데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저 아까 그 그래프 있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정규 분포는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뜻하는데 이 그래프가 원래 지금 미적분 애들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지수함수입니다. 그죠? 분의 1에 익스포넨셜이 필요 없고 이게 상수예요. 이건 상수예요. 알았지? 상수 그냥 상수라고. 의미 없고 어디를 보면 되냐면 2의 마이너스에 이 시그마 제곱에 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걸 봐야 돼, 얘들아. 그냥 이거다 생각, 이차 함수다 생각하고 그냥 보면 돼요. 알았어? 근데 제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미로블록이 형태인 거고. 자, 생각해봐. 여기서 보면 이게 변수야. 함수에서 x라고 이게. 알았니? 요 친구. 오케이. 여러분들 어디만 딱 쳐면 거기 나와 있는 거에 그 지수에 있는 부분. 그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전체 요거 보면 되는 건데 그냥 이런 거야.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 자 이런 이차함수다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지? 얘는 어디에 대해 대칭이야? 대칭축이 m이야. 그래서 얘가 대칭축이 m이다. 알았지? 그리고 나서 자, 요 친구가 누구냐면 분산이에요. 여기 시그마 제곱이. 여기 누구라고? 분산이라고. 자, 생각해봐. 분산이 커지면 찾지 말고 이것만 봐. 이게 커지면 분모가 작아져요. 이참수의 이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이 작아지면 함수가 어때? 넓어져요. 퍼져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어쨌든 이 전체 넓이는 얼마로 유지가 1로 유지해야 되고 이거 적분을 못해. 고등학교에서 못해. 이거 이상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 보면 니네 x축이 다 안다. 안다치 이거 점근선이야. 이거 알아야 돼. 그건 알아야 돼. 이거 점근선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안 끝나 이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적분이라 그래서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걸 하셔야 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적분을 하라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뭐가 있어? 문제 뒤에 넘기면 다 표가 있죠. 그 표 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표를 보고 숫자를 읽을 줄만 하면 돼. 알았지? 그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되는 숫자들의 덧셈 뺄셈 할 줄 알면 되는데 그거는 뭐 부모는 필요하면 이야기에 매스플레이스 뽑아줄게 있어. 초등 과정 있거든. 내 소수점 덧셈 뺄셈 있어. 그런 것만 할 줄 알면 돼 여러분들은. 그럼 분산이 커지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작아져서 절대값이 커지니까 퍼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낮아져. 알았지?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산이 커지면은 또 뭐야 이게 자료가 고르냐 고르지 않냐? 고르지 않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멀어지는 값들이 평균 얘가 m이잖아. 평균에서 멀어지는 값들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줄어들면 분산이 작아지면은 편차에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굉장히 이렇게 슬림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알겠지? 근데 생각해 봐봐. 실제로 여러분들 뭐 과목 성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초반에 문제가 그런 게 나와요. 자료가 종류가 다르잖아.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 그러면 일단 걔네들 평균이 다 다르지. 표준 편차 다르지.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어때? 다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딱 펼쳐질 거 아니야.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얘가 국어가 80점이고 수학이 80점인데 그 등수가 똑같겠냐고. 그지? 등급이 똑같지는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근데 그걸 비교를 하고 싶은 거지. 알았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선생님 뭐를 예로 들어 설명하디?
개념 강의. 상용 로그. 로그 하고 똑같은 거야. 로그 계산을 하는데, 알았어? 로그 계산을 하는데 로그 2의 3을 알려주는 표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상용 로그로 바꿉니다. 알았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상용 로그로 해가지고 상용 로그는 표가 있죠. 마찬가지야. 생각해봐봐. 이 값들에 대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넓이를 다 계산을 해놓은 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표준표에서 다 다른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하나의 일반화된, 그지?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하나의 일반화된 모양으로 바꾸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아니 평균하고 분산이 다 다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간단합니다. 시그마 움직이죠. 평균 움직이죠. 이 새끼들을 한 방에 치환을 해버리면 둘 다 제곱이라서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맞나요? 그죠? 그리고 뭐가 숨겨져 있나 잘 봐. 여기에 1의 제곱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기가 빼기 0의 전체 제곱. 왜냐하면 얘랑 모양 똑같이 하려고. 그럼 이 Z라는 녀석은 이 1이 뭐야? 시그마 제곱자니까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랑 분산이 모두 1인 거고 X 빼기 M 확률 변수에서 M을 빼야 돼. 평균을 빼야 되는데 빼기 없지. 무슨 말이야? 평균이 얼마? 0인 분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평균이 뭐든 분산이 뭐든 무조건 Z는 뭐야? 항상 저런 애야. 그걸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니네가 일단 Z로 바꾸는 과정을 먼저 하셔야 돼. 정규분포 계산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에 확률을 구하고 싶다. 무조건 뭘 해야 돼? Z로 바꿔야 돼. Z가 정말 중요해.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를 우리는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규분포, 노말. 그래서 얘는 평균하고 표준 분산을 이렇게 적어요. 대표하는 값이. 그럼 얘를 Z로 바꾸잖아. 어떻게 치환을 해? Z를 여기 시그마 표준 편차분의 X 빼기 평균으로 치환을 하면 이 Z라는 녀석은 정규분포가 맞는데 얘는 항상 평균이 0, 분산이 1이다. 그래서 나온 게 표준 정규분포표야. 근데 표준 정규분포표는 표들을 보시면 무조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0에서 이렇게 나와. 0부터만 알려줘. 왜냐하면 얘는 평균이 0이잖아. 좌우 대칭이지. 근데 뭐하러 무식하게 이쪽 알려주겠어. 알았지?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알파에서 A에서 B까지 확률을 구해야 돼요. 지금 Z로 바꿔보니까 어떤 여기에 있는 애들을 X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표에는 0부터밖에 안 나와. 그럼 누굴 찾아야겠어? 0부터 얼마까지? B까지 나오는 확률에다가 이렇게 나와. 더하기 대칭이니까 어차피 0부터 얼마? A까지 나온 값을 찾아가지고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죠. 이게 그 우리 성적 그 뭐지? 등급 있지? 등급 분포가 이렇게 생겼죠. 1등급, 9등급이 대칭형으로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면은 4%란 말이 뭐냐면 4%는 여기의 넓이가 0.03 거야. 이랬지. 그러면 0.04 되려면 어딜 찾아야 돼? 0부터만 나온다니까. 알았어? 0부터 K까지의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걸 얘가 K가 누군지 찾으려면 얼마 되는 걸 찾아야 돼. 여기 절반이 얼마니? 고난도 질문. 0.5겠죠. 그럼 그걸 빼면 0.496. 맞냐? 어휴, 46. 그러네요. 0.46. 그지? 0.46이 되는 K값을 표에서 찾으시면 1등급 컷이 되는 Z값을 알 수가 있다. 알았어? 그럼 그거 알아서 뭐 하냐? 이때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Z값을 알았잖아. 이 값을. 그지? 그러면은 국어 평균, 국어 표준 편차를 넣으면 1등급 컷 점수가 나오는 거야. 반대로. 이해됐지? Z 기준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다른 값들은 다 다르니까. 수학 평균, 수학 표준 편차를 넣으면 걔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와요, 계속. 볼까요? 거기 뒤에 문제를 넘겨보시면 요거만 오실게요. 쭈르르륵 갑니다. 가다 보면 정규부 스텝 1에서 스텝 1은 좀 그런데 너무 쉬운데. 스텝 2에 보시면 맞지? 스텝 2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하고 나서 다시 앞에서 쭉 문제풀이 하면서 또 올 거야. 오는데 음 방금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자 723번 723번 자 그래서 정기훈법 풀 때 진짜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 지수로그 나와가지고 내가 지수로그 나왔는데 함수가 그릴 수 있는 함수가 나오면 뭐부터 해서 그래프 그려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지. 근데 굳이 막 계산을 막 연립하고 있고 막. 어? 3차 함수, 4차 함수 나왔는데 식이 겁나 깔끔하고 이뻐. 뭐 어떻게 하냐. 그래프도 그려서 보는 거 아니야? 그죠? 정규분포를 푸는데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분명히 내가 정규분포 풀 때 무조건 정규분포 그래프 그리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말을 차 안 들어요. 정규분포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뭐 Z 바꾸고 계산할 거 한 다음에 무조건 여러분들 풀이 안에는 이 책에 한 페이지에 적어도 4개 이상의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져 있어. 그래야 눈에 보이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필요한지. 알았어? 뭘 그려?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가지고. 이해됐지? 필요하면. 자, 723부 읽어보시면은 어느 대학 수학과에 모집이면 60명인데 500명이 응시를 하겠냐? 응시합니다, 실제로. 예. 세상에,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수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공감 1도 못하겠죠? 정말 많습니다. 예.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더 이유를 모르겠는 건 나를 보고 수학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다는 게 너무 더 신기하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수학 선생님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당한 걸 갚아주려고. 당한 걸 내리사랑 그거 있잖아. 나도 당했으면 너도 당 뒤져봐라고. 안 돼, 안 돼. 왠 줄 알아? 시대가 바뀌잖아. 어? 그지? 내가 니네한테 막 갈구고 한 거를 니네가 이제 선생님 돼가지고 똑같은 나이 차이 나는 애들한테 하면 안 돼. 시대가 바뀌게 애들 너무 이제 올라타는 거지. 그때쯤 난 은퇴했겠지. 그지? 아무튼 진짜 있어가지고. 자, 60명인데 500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500명의 점수가 평균이 72점이고 평균 편차가 10점인 정규분을 따른데 알았지? 합격하기 위한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봐 얘들아. 합격을 하려면 500명 중에 60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것도 아까 그 4%와 똑같은 이야기야. 뭐부터 하라고? 집중! 정규분포 그래. 응? 간단해. 상식적으로 보자. 500명 중에서 60등이니까 상위 몇 프로에 들어야 되냐 이런 계산 하잖아 우리. 그지? 몇 프로야? 12%. 맞습니까? 상위 아까 내가 4%로 아까 설명해 줬 그죠? 그럼 상위 12%면 아니 근데 점수가 낮아야 붙냐? 그 정도 상식은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야 돼. 달리기 기록이다. 달리기 기록인데 여기를 찾으면 되겠냐? 달리기 기록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상식으로. 점수는 높아야 되고 하니까 상위 12%면 여기 넓이가 얼마? 0.1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Z값에서 이걸 찾을 게 아니라 얘가 0.38인 곳을 찾으라고. 0에서 얼마까지? 그러니까 0에서 Z가 K까지가 얼마 되는 곳.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처음에는 빨리 안 될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K를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야. K값이 일단 알았어? 됐지? 표 봐봐. 표부터 읽어. 선생님이 하는 대로 순서대로 해. 표부터 읽어. 0.38 되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0.38. 0.38이 되는 K값이 얼마야?
1.2죠. 네, 좋아요. 그럼 1.2는 어디다 쓰냐? 여기인 거야. 알겠지? Z값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잘 봐. 지금 이 점수가 평균이 얼마야? 72 표준 편차 10. 72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인데 얘를 Z로 바꾸면 Z는 안 써도 돼. 항상 이거니까, 그지? 중요한 거는 Z로 오기까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해놓고 얘를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려면은 Z는 어떻게 온 거더라? 내가 원하는 X, 이게 답인데 이 X에서 72를 빼지. 표준 편차 나눠. 이거 안 외우면 진짜 이항분포 평균 못 외우는 거랑 똑같은 느낌. 진짜 최악이야. 알았어? 근데 이 Z가 얼마인 곳이야 지금? 마지노선이 1.2가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1.2인 거고, 여러분들 혹시 내신 성적에 Z 점수 들어보셨나요? 저런. 대학에서 성적을 반영할 때 진짜 니네 등급을 볼 거 같니? 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 뭐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 있는데 보는 학교 기준으로 보면 Z 점수 왜 보는 줄 알아? 구성고 수학 1등급하고 1등급 턱걸이하고 보정고 수학 1등급 턱걸이 내하고 돼지고 수학 1등급 턱걸이 내가 같을까요? 다르죠. 왜? 수학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표 내신 성적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넣어서 Z값을 구합니다. 이게 나중에 허우적대지 말고 지금 이거 설명이 보다 더 쉽게는 안 할 거야. 못해. 할 필요가 없죠. 3학년인데. 알았지? 그러면 1.2가 되는 곳에 원래 이렇게 생긴 이 친구의 그래프에서 몇 점일까를 찾으려면 간단하죠? 됐죠? 이거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알았어? 이해됐습니까? 예. 근데 원래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등호를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면 최저 점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자, 최저 점수를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풀 때 이렇게 그냥 푸는 거예요. 최저 점수를 K라고 하면 합격할 확률은 그 점수가 얼마 이상? K점 이상이어야 되겠지. 맞아요? 이 순서야. 그러면은 무조건 뭘로 바꿔, 이거를? Z로 바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Z로 바꿔. 그러면은 X가 Z로 바뀌었으면 이거 어떻게?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됐니? 얘도 이렇게 해서 Z가 된 거 아니야, 저거. 그지? 그러면 이해했을 테니까 K 마이너스 저거 숫자 넣어. 72에 나누기 10을 한 거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0.12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으니 0에서 10분의 K-72.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술해야 되는 저기 논술하고 학교 서술형은 전부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알았어? 예. 점수 거저주는 것도 이렇게 안 써가지고 깎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인가? 0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상황은 이미 종료됐어. 그래프만 그리면. 그지?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이쁘게 각색해서 쓰면 되고. 요 이야기야. 근데 표에 의하면은 0에서 얼마까지가? 1.2까지가 0.38이므로 결국엔 10분의 결론 똑같죠? 72가 1.2다. 이런 이야기라고. 쉽지? 그럼 쉬어. 일단 요거는 두 자료를 합칠 거야. 그러니까 두 남학생 여학생을 합쳐가지고 전체 평균과 분산을 낼 때는,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편차 제곱은 말 그대로 그 자료 남학생끼리의 안에서 편차지. 그러면은 남학생의 점수나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죠. 시간에서 평균을 뺐는데 이걸 자료를 합치면 남녀를 섞으면 전체 평균이 어때? 달라질 거란 말이야. 알았지? 전체 평균이 안 달라질 때가 언제죠? 전체 평균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언제겠어?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달라지지 않아도
정확하게 뭐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인원수를 떠나서 두 자료의 평균이 똑같을 때는 전체 평균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게 나오겠냐. 그지? 그러니까 잘 봐. 이런 거 나오면은 인원수를 이제 따로 두고 알았어? 각각의 인원수가 뭐 n1, n2라고 하면 일단 자료를 합치면 전체 인원수는 n1분의 n2잖아. 그지? 그럼 전체의 분산도 재평평제로 구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의 제곱의 평균은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제곱의 합부터 구해야 돼. 알았지? 남녀를 섞은 거에 전체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의 합도 그러면은 두 파트로 나눠지겠네. 뭐겠어? 남학생의 시간의 제곱의 합과 여학생의 시간의 제곱의 합으로 나눠지겠지. 알았니? 그걸 구해서 나누기 얼마를 해야 돼? n1 더하기 n2를 해야 돼, 인원수를. 알았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7시간은 평균이니까 그럼 남학생의 인원수가 n1이라고 치면 x1부터 잘 봐. xn1 여기까지를 더한 건 얼마겠어? 7 곱하기 n1이겠지. 맞아요? 이렇게 전체 합을 계산하셔야 돼. 이렇게 인원수 다른 걸 합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전체 합들을 구해라.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남녀의 평균 시간이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인원수가 몇 대 몇인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런 성질이 있긴 해요. 평균이 7이고 4잖아. 이게 내분점 개념으로 하면은 인원수가 나오긴 하거든. 알았어? 근데 뭐 안 써도 돼.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 평균 5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잘 봐. 남학생 평균이 7이고 여학생 평균이 4인데 전체 평균이 5.5야. 응? 5.5는 지금 7과 4의 한 가운데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요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 평균이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리를 계산해 보면 쉽죠. 거리 자체가 계산이. 이럴 때는 그러면은 왜 이쪽에 더 가깝겠어? 여학생이 더 많으니까. 여학생이 2배가 더 많아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TMI로 알아두시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합이 이거고 여학생을 보면은 여학생이 인원을 n2라고 하면은 4n2인데 두 개를 더해 7n1 더하기 4n2 나누기 n1 더하기 n2를 한 게 얼마다? 5다 하면은 얘네들 비율이 나오긴 해. 알았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분산인데 분산이 지금 얼마야? 3이죠. 남학생 분산이 3이야. 그러면 3은 어떻게 나온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9를 한 거지. 그러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50인 거예요. 52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남학생 n1명의 제곱의 합 x1 제곱부터 xn1의 제곱까지 합은 얼마겠니? 이걸 구해서 n1으로 나눈 게 이거니까 52n1인 거지.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제곱의 합들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러면 여학생도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여학생 남학생 비율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자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쓸게 쌤 일단. 이건 원래 y로 해야 돼. 자료가 다르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자료 이름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y의 n2의 제곱을 하면 알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얘 분산이 얼마야? 4죠? 그지? 그럼 분산이 평균이 4인데 분산도 4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곱의 합은 20인 건. 그럼 20 n2가 돼서 이걸 또 더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제곱의 평균이 나오고. 그 재평평제로 전체 분산을 구할 때는 이걸 가지고 제곱의 평균을 구한 다음 이거 둘 더한 걸 나누기 얼마? n1 더하기 n2 전체 인원 하면 되고 평균 제곱은 평균 나왔잖아. 5라고. 25를 빼면 되는 거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전체의 분산을 구하는 자료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이런 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치기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쪽 파트는 확률 분포를 직접 구해가지고 표 만드는 게 까다롭게 나온다 이야기했던 게 어디를 주로 보면 되냐면 유형 4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지지 않은 이상 확률 변수 여기는 쌤이 이제 논술 대비한 애들도 여기를 위주로 시키고 평소에 내신 할 때도 수능 준비할 때도 여기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수능이 8개밖에 안 나오지만 통계에서 그나마 틀릴 확률이 있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딱 콕 집으면 여기에요. 딱 여기. 알았지? 나머지는 개념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확률을 구한 능력이 필요하고 일단은 635나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진 경우는 무조건 뭐부터 체크해? 확률의 전체 합이 1이다. 요것부터 계산하고 시작하시라고. 그 딱 보니까 636번이나 이런 거 봐봐. 이거 무슨 모양이야, 지금? 부분분수 모양이지. 그지? 그럼 이거를 합을 계산하는데 K는 밖으로 꺼내고 계산을 하시라고요. 그럼 부분분수 모양입니다. 그럼 전체 합이 얼마? 1이다를 이용을 하면은 K 값이 나오지. K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기억 못할 것 같아. 메모해라.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닌 애들 있죠.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지 않은 건 전부 다 확률 분포표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이제 37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640번 기출이니까 같이 봅시다.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가 누군지 보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최소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맞지? 그러면 최소값이 1이다. 무슨 말이야? 최소값이 1이면 무조건 1이 뽑혀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 확률을 잘 구해. 이런 거가 어려운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일 애매한 것부터 애매한 걸 나중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최소가 1이면 무슨 상황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가 흰색 따로 검은색 따로 또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확률 분포 자 최소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1, 2, 3이겠지?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면 분모는 6시 2야. 알았어? 그러니까 15분의 뭐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았어? 그럼 전체가 얼마 확률이 합이 1이겠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최소가 3인 거죠. 맞습니까? 최소가 3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3이 나오면 되죠. 한 가지 아닙니까? 알았어? 순서상에. 이런 상황. 됐지? 그럼 최소가 2이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x의 평균 나왔으니까 확률 분포를 만드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제일 애매하고 구하기 복잡한 거는 어떻게 해라. 여사건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소수령 쓸 때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러면은 제일 번거로운 게 최소가 1일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제 최소가 2인 걸 해보자. 최소가 2인 건 몇 가지겠어? 생각해봐. 최소가 2이려면 일단은 2는 적어도 하나 뽑혀야 돼. 알았어? 그지? 이해됐죠? 근데 적어도 하나니까 2가 2개 뽑혀도 상관이 없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직접 세도 돼요. 뭐겠냐? 2, 2. 알았어? 2, 2. 그 다음에 또 흰색인데, 그지? 최소가 2인 거니까. 알았지? 최소가 2인 거니까 2, 3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2, 2가 뽑힐 수도 있는 거고. 2, 3도 어때? 색깔이 흰색, 검은색이 다르겠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개수가 나오는데 그거 하고 나머지 여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1이 되는 경우가 돼. 알았어?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몇 가지겠어요, 그러면? 최소가 2가 되는 경우는? 이거 못 구하면 확률 분포 못 만들지 않니? 왜냐면 나머지는 어차피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자고. 최소가 2가 되는 경우. 최소값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자, 평균은 이제 자꾸 곱하면 돼. 그런 이야기가 여기다. 알지?
그래서 애매한 것부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개별 질문할 때 나머지는 질문하세요. 자, 뒤에 보시면 650번 이쪽인데 여기는 표준 편차 분산 이들의 약간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자 650번 보면은 25문제 이루어진 50점 만점의 시험이 출제가 됐는데 100점 만점을 산출하기 위해 두 가지 정보를 제안했다. 처음 점수에 50점을 더한 점수를 부여한다. 그러면은 자 50점 만점의 시험을 각각 점수를 얻었을 거 아니야. 갖다가 그냥 기본 점수 50점을 준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0점이 상승하겠죠? 편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예요. 맞습니까? 그지? 평균도 50 올랐고 내 점수 50 올랐는데 편차가 왜 달라요? 그럼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분산도 편집 편차가 똑같아지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처음 점수의 2배를 한 점수를 부여해야 돼. 그쵸? 그러면은 100점 만점이 되겠죠. 50점 맞은 애는 100점이 될 거고. 알았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 처음 점수의 2배를 하게 되면 그 분산 성질 있죠? 분산은 몇 배? 4배가 됩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2배가 되고요. 그거 고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 650번 답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651번이 여러분들 그 탐구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형태거든. 알았어? 여러분들 탐구 표준 점수는 50점이 기본인 거 아세요? 탐구 표준 점수 50점 나오면 평균이라는 뜻이고, 예? 국어 수학 표준 점수 100점 맞으면 평균이라는 뜻이야. 알았어? 그 정도는 알지? 내신은 던져도 모의고사는 안 던졌죠. 그죠? 표준 점수가 그렇게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1등급 컷이 표준 점수가 국어랑 수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난이도 때문에 그런 거. 이번 5월 보면 나오잖아. 5월 성적표 국어 봐봐 표점.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제 정시 이렇게 돌려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표준 점수로 이 정도 맞아야 된다 설명 안 하고 100분위로 설명하는 이유가 대학교에서 100분위만 반영해서가 아니고 일단 이 정도 표준 점수를 100분위를 맞으면 니네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들이 다르겠지. 그 오차가 생겨. 이해됐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이 작년 수능보다 더 쉬워버리면 만약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니네가 쓴다고 했을 때 쌤이 이 정도 등급 100분이 나오면 등급이 아니라 100분이 정확하게 같이 봐주잖아. 100분이 내가 등급만 맞춘 게 아니라 니네 상담해주면 알지? 엑셀에다 쌤이 넣을 때 거의 니네 실제 100분이 비슷하게 같은 등급이어도 넣어서 보여주잖아. 그걸 맞아도 못 갈 수도 있고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평이하다, 뭐큰 문제 없다, 이번 5월처럼 막 국어 확 쉽거나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 많이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 작년보다는 더 못 가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알겠지? 그죠? 그런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그마분의 x 빼기 m 보이죠? 누굽니까 이거? z죠. 그지? 시그마분의 x 빼기 m z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여기서 미리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서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알았지? 그냥 x만 변수고 나머지 시그마하고 m은 상수라는 거, 그것만 신경 쓰면 여기 이산이니까. 알았지? 됐어? 자, 이항분포에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는 공식만 갖고 계산하면 끝나긴 하거든요. 알았지? 자, 663번 봅시다. 663번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자, x가 3일 때 이거는 컨비네이션 정의 써서 계산해야 돼. 근데 노가다 아니야. 왜냐면 x가 3이고 x가 2죠. 만약에 x가 7인데 x가 뭐 5다 이렇게는 거의 안 나와. 차이가 많이 나긴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컨비네이션 계산이 엄청 빡세지는데 지금 봐봐.
내가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질량함수 외우라고 하는 거야. B에 지금 N에 얼마냐 확률이? 4분의 1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률 질량함수는 뭐가 돼? NCX에, 그죠? NCX에 4분의 1의 X제곱, 4분의 1의 N-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P의 X가 3인 거야. 봐봐, 여기다 3만 넣으면 돼. 알았니? 그게 누구랑 똑같아? 10 곱하기 P의 X가 2일 때. 그래서 X가 3이고 2면 1 차이밖에 안 나니까 여기 거듭제곱 차이가 1밖에 차이 안 나서 약분이 쉽게 된다. 약분이 많이 된다. 정의에 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9 곱하기 느. 그럼 NC 3이니까 NC 3이면은 정의 일단 쓸까요? NC 3이면은 N-3의 팩토리얼의 3팩의 N팩이거든요. 그죠? NC 3 정도는 사실 그냥 써도 되긴 해. 그잖아. 6분의 N, 그 써도 된다. 알지? 근데 이제 다른 숫자로 나올 걸 대비해서 한번 복습 겸해 써주는 거니까, 어? 왜 저 사람 저렇게 쓰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몇 제곱이요? 3제곱이고 4분의, 미안, 3이네. 4분의 3이 N마 3이거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그냥 쓰면 돼요. 얘 이렇게 썼으니까 얘도 이렇게 쓸게요. N팩에다가 N-2팩에 2팩 되는 거고 4분의 1이 이번에는 뭐야? 제곱에 4분의 3에 N-2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하나씩 차이가 나는 거야. 됐어? 약분하면 끝나. 약분하고 정리하면 N 나와. 알겠지? 별거 아니죠? 나 그걸 외워야 돼. 외우는 거 잘하잖아. 알았어?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 주면 이제 이런 거 가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 외우란 데서 외웠더니 진짜 이렇게 외운 거지. 외웠더니 아니 하나짜리인데 젠장을. 근데 내가 그래서 니네한테 그 처음에 이거 들어갈 때 세 가지 단어가 던져주고 이게 연관돼 있다. 이항 정리, 그죠? 독립시행, 이항 분포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 자리에 들어간 애들이 얼마인 애들이야? 합이 1인 애들이죠. 그 합이 1이 된 애들도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그래. 이 밑에 분모는 당연히 합치면 뭐야? 맞죠? 그죠? 당연히 이 새끼들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가 생략됐겠니? 있으나 마나 한 놈이 누구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6분의 5에 이거 보면 돼. 이거만 봐. 알았어? 6분의 5의 x제곱에 6분의 1의 36 마이너스 x인 거야. 그지? 이렇게 풀면 돼. 됐니? 어디를 보라고? 얘를 보면 돼. 알았지? 누가 주인공?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선 주인공 확률이 누구냐면 6분의 5인 거야. 아니?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시행 횟수 몇 번? 36번.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아시겠죠? 이쪽 6건이 아니라 이 주인공 이거라고요. 됐어? 그럼 평균 바로 나오죠? 분산 나오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리고 쌤이 아까 설명했던 거가 666번에 이렇게 나왔어. 이거 전부 다 이쪽. 수원 통합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의미 없고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6-1. 유형 6- 여기 별표 해놓으시고 이항분포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 중요하다고. 쌤이 아까 설명해 주시 고 이쪽에서 해줬어.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x 빼기 얼마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제발 평균이어라 하고 평균인지 확인하고 평균이면 분산 구하면 되고 평균이 아니면 전개해라. 여기가 아까 이쪽 부분이고요. 알지? 그 다음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유형 7의 이항분포 활용인데 문장으로 보고 구하는 건데 보통 이쪽 문제들의 핵심은 당연히 전체 시행 횟수는 딱 보면 티가 나는데 확률이야. 1회 시행할 때 확률을 정확하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지? 그런 거고. 음, 점수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하나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말고 점수 이야기로 나오는 거를
쌤이 좀 도와줄 텐데 682번 기니까 쌤이 도와줘.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순위섬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아니다, 682번. 그러면은 1, 2, 2, 3, 3,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주머니를 A하고 B한테 나눠줬어요. A와 B가 각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씩 꺼내서 적힌 수를 확인하고 다시 각자의 주머니 넣는 시행을 한다. 반복을 한다는 얘기지. 독립시행인 거네. 그러면 꺼내고 보고 그 다음 뽑을 때도 확률은 계속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얼마?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그 확률이 계속 동일하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이때 A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이면 A가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2점 얻는다.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될 확률이 뭐냐 그지? 시행을 반복할 때의 확률은 누가 되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36번 반복하면은 A는 36인겠는데 그지? A가 얻은 점수의 합을 X, B가 얻은 점수의 합을 Y라고 할 때 그러면 각각을 따로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지 따로따로 해야 될지는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라고 해서 굳이 이항분포를 두 개로 찢을 필요는 없긴 해. 알았어? 같은 상황에서 지금 꺼내는 자료값이 조금 다른 것 뿐이잖아.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때요? 메인은 몇째 줄에 있는 거냐면 다섯 번째 줄부터 있죠. 이때 해가지고 A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면 그지? 알았어? A가 3점을 얻고 그러니까 음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꺼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 그러면은 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먼저 구하겠지. 알았어? 생각해봐봐. 자, A의 숫자와 B의 수를 더한 게 짝수. 오케이? 이를 시행해서 2면 A가 몇 점? 정리해보면 플러스 3점. A의 점수는 이 시행이 짝수 나오는 횟수가 5번 나오면 A 점수는 15점인 거 아니야? 그지? 전체 시행 36번 중에서. 그럼 이게 아닌 건 뭐야? 아닌 게 홀수겠지, 그럼. B가 몇 점 얻는데? 2점을 얻는데. 오케이? 그럼 A의 점수가 확률 변수 X고 B의 점수가 확률 변수 Y야. 응?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반대인 거지. 이거 아니면 이거지. 어?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를 뭘로 두면 되냐? 메인 확률 변수를 뭐로 두면 되냐면 응? 왜 홀수를 안 했냐면 둘을 더해서 짝수 나오는 게 둘 다 홀수 아니면 둘 다 짝수겠죠. 오케이? 이해됐니? 그럼 이거를 확률 변수 뭐야? Z? XY가 있잖아. 라고 하면 응?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지. 알았어? 몇 번? 36번. 그럼 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겠네. 맞아요?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홀수, 이게 홀수거나 이게 짝수, 이게 짝수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맞죠? 자, A가 뽑은 게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A가 홀수 뽑을 확률 얼마야? 간단해. 6분의 홀수 몇 개야 지금? 4개잖아. 6분의 4,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2, B도 3분의 2 따라서 9분의 4. 둘 다 짝수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2개잖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9분의 1. 따라서 얼마? 9분의 5의 확률이다. 알았나요? 그럼 선생님 이거 이제 또 구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지? 이 Z를 생각하면 이 홀수가 날 확률은 그러면 36번에서 Z를 뺀 횟수겠지. 오케이? 맞잖아. 예. 따로 그냥 할 거면 Z1, Z2라고 해가지고 이래도 괜찮아. B에 그럼 얘는 뭐겠어? 9분의 4겠지, 6건이니까. 알았어? 이렇게 해도 돼.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는 굳이 막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여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 알았어? 방법들이 뭐 어떻게 하면 무식하고 어떻게 하면 쉽고 그런 거 없어요. 알았지? 틀만 지켜서 확실하게 니네가 이런 쪽은 문장으로 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통계는 무조건 긴 문장으로 된 걸 기호로 바꿔서 정해진 계산 시간에 넣어가지고 뽑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문장에서 기호화하는 거야. 통계는 기호로 시작해서 기호로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개념 보면은 기호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 평균을 뭐 2에 이렇게 분산 이렇게 기호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런 기호에 맞춰서만 니네가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어?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선생님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되니? 생각해봐. 횟수가 이거잖아. 근데 그 횟수마다 몇 점씩이야? 3점씩이죠. 그럼 x는 z1에다가 3배를 하면 나오는 거야. 알았어? 됐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z1의 평균이나 분산만 구하시면 돼요. 그것다 3배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여기서 구하는 게 뭐야? 평균이죠. 그럼 평균의 성질이 뭐였어? Z1의 평균에다 몇 배 하면? 3배 하면 X의 평균 나오지. 만약에 문제에서 VX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Z1의 분산에다 몇 배 하면 돼? 9배를 하면 되죠. 왜? 우리 자료값에 3배 하면 분산 9배 되잖아. 알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만들면 끝났다니까? 평균. 좀 곱하면 되잖아. 이해됐어요?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냥 Y도 점수가 어떻게 되냐? Z2. 그지? 홀수 나오는 횟수가 이만큼이면 여기다가 2배 하라는 얘기. 알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고 같이 물어보는 것도 저렇게 같이 물어보는 것도 있어. 독립시행에 나오는 것처럼. 자, 그게 이제 680번에 있는 거거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횟수. 독립시행 문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독립시행 파트인데 물어보는 게 평균 분산이면 이항 분포인 거야. 쉽게 말하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예요? 1, 2, 3, 6이니까 3분의 2거든. 그지? 맞죠? 6의 약수의 눈이 3분의 2. 그러면 전체를 몇 번 했어? 9번 던진대. 그러면은 자, 6의 기준 보자마자 이것까지 오는데 그냥 한 1, 2초여야 돼.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b에 전체 몇 번? 9번 시행을 했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회당 3분의 2의 확률이니까. 됐어? 쌤은 6의 약수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면 점수 어떻게 돼? 6의 약수가 나오면 3점. 6의 약수가 x번 나왔으니까 3, x. 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점을? 2점을 잃어요. 그럼 2점을 잃는 건 몇 번이겠어? 전체 9번 중에 6의 약수가 x번 나온 거잖아. 그럼 당연히 나머지가 뭐예요? 9-x번이 아닌 게 나왔겠지, 항상 이거. 기억나죠? 독립시행에서 n하고 x하고 n-x 한 거? 그거. 그 이게 최종 점수거든? 점수 몇 점이야? 5x 빼기 18점. 그죠? 이거를 y라고 해도 되는데 하지 마. 하지 말고. 어머? 이 점수 x라고 했네? 젠장. 이게 x에. 그죠? 여기서 말하는 x가 이제 이거 공회로 y x 아니다. 이럴 때는 자 x1 하면 되지. 이제 y로 다 지우지 말고 x1으로 바꿔. 실제 여기서 원하는 점수는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의 뭘 구하면 돼요? 평균 분산. 이거 분산이네. 알았니? 이거 분산 구하면 되는데. x1이 이항분포니까 여기서 v의 x1은 얼마야? n p 1마 p 됐어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우리 x1의 분산이 저거면 5x1 빼기 18의 분산은 이거는 필요 없지, 분산은. 그지? 여기다 몇 배? 25배를 하면 되니까 저기다 25배만 하면 50이겠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알았어? 이항문포 이런 식으로. 이항문포가 정규문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정규문포 문제풀이를